손에 쏙, 내 맘에 쏙. 전북은행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JTB 전주방송 등 도내 4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도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과 비례정당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변한영 기자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할 건지 물었더니 79%는 반드시 할 것, 14%는 가능하면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아졌고 40대부터는 그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이 84%로 적극적 투표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군산 김제 부안 을과 정읍고창이 각각 81%, 완주 진안 무주가 8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조국혁신당이 35%, 더불어민주연합이 33%로 오차 범위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조국혁신당은 40대와 60대에서는 40%대를 보였고 50대에서는 52%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모든 연령층에서 30%대의 고른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72%,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1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견제는 40대와 50대에서 80%대를 기록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는 답변은 20대와 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또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물었는데요.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가 78%로 압도적이었고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어서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북 만 18세 이상 남녀에게 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3%, 잘하는 편이다 13%로 긍정적인 평가는 1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 27%, 매우 잘못하고 있다 51%로 부정적인 평가는 78%나 됐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많았지만 특히 40대와 50대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에 가까운 88%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별 부정평가는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이 73%로 가장 낮았고 전주병은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부정평가가 87%, 자영업자가 8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는 일을 매우 잘하고 있다 13%, 잘하는 편이다 47%로 응답자의 6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 17%, 매우 잘못하고 있다 6%로 부정평가는 23%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긍정평가가 71%, 70세 이상의 긍정평가가 69%로 높았으며 부정평가는 30대가 37%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선거구별로는 군산, 김제, 부안, 갑과 을이 각각 68%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 8%, 잘하는 편이다 41%로 긍정평가가 48%로 조사됐습니다. 잘못하는 편이다 20%, 매우 잘못하고 있다 7%로 부정평가는 28%였습니다. 부정평가에 비해 긍정평가가 20%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50%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연령별로 긍정평가는 60대 51%, 70세 이상 50%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30대가 40%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JTB 뉴스 김학준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JTB 전주방송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10개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지역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10석을 모두 석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체 선거구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로 민주당의 압도적인 강세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2위 후보를 최소한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80%의 지지율로 2위 후보를 무려 73%포인트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그나마 50%를 얻은 전주을 이성윤 후보가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와 29%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이 가장 작은 격차입니다. 현역 의원 두 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 현주 시민들의 여러 같은 열망에 힘입어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판세가 이렇다 보니 민주당도 도내 10석을 모두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전북에서 싹쓸이 압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을 발전시킬 유일한 선택은 민주당입니다. 제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민주당이 전북의 모든 의석을 석권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분위기는 압도적인 정권 심판 여론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72%에 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드림팀을 자처한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대대적인 새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천경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독주체제 구축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남은 기간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16년 만에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7곳에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얻은 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또 현역인 강성희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진보당의 성적표도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독주 속에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10명의 국민의힘 후보들.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아쉬운 대로 7개 선거구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나름의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을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21%로 2위를 달리고 있고 전주갑 양정무, 전주병 전희재, 군산 김제 부안갑 오지성 후보는 각각 1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익산을 문용회, 남원장수 임실순창 강병무, 완주 진안 무주 이인숙 후보는 각각 10%입니다. 국민의힘 호남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정운천 후보는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선거라며 모든 걸 바치겠다고 추격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0년 동안 전주로에 참 도의원, 시의원 한 명도 없이 외롭게 지역장벽 깨고 쌍발통 정치, 양날개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모든 몸을 바쳐서 2명의 후보만 출마한 진보당은 국민의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역인 전주을 강성희 의원은 14%의 지지율에 그쳐 3위에 머물렀고 익산갑 전건희 후보는 8%를 기록했습니다. 강성희 후보는 아직 반전의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다시 한번 지난해 재선거 때와 같은 진보당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또 우리 많은 당원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점점 더 많은 당원들이 오실 텐데 진보당의 당원들과 그리고 저 강성의 진면목을 전주 시민들에게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제 총선 시기는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최근 금강 하구뚝 인근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해경은 확인도 하지 않고 경고방송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23분 금강 하구뚝 앞인데요. 제 뒤에서는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섯 대의 어선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 어선은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잡고 있는 건 실뱀장어로 추정됩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지만 한 마리에 3에서 4천 원에 거래됩니다. 이곳은 실뱀장어의 포획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시민의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해경이 현장에서 경고 방송을 합니다. 이곳에서 불법 조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즉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해경의 단속은 경고 방송에서 끝납니다. 지난 15일부터 8차례에 걸쳐 신고한 한 시민은 해경이 경고 방송만 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경고 방송만 하고 그냥 가시면은 한 번도 그런 가서 단속하는 걸 보도를 못하고 잡았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불법 조업이 의심돼 경고 방송까지 했으면서도 해경은 수심이 얕아서 현장 진입이 어려웠다고 해명합니다. 수심이 낮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 위협이 되다 보니까 경비정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단속 권한이 있는 군산시도 책임을 돌립니다. 해경하고 서해관리단은 이제 24시간 어떻게 보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야간에는 근무 시간이 아니고 해서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는 시민들의 신고에도 해경은 경고 방송만 하고 돌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도내 곳곳에서 벚꽃 축제들이 잇따라 시작될 예정인데요. 올해는 유독 따뜻한 겨울을 겪으며 벚꽃도 일찍 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도 봉우리만 맺혀 있는 곳이 많아서 축제 분위기가 좀처럼 살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뭇가지에 달린 봉오리가 아직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축제까지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거리의 꽃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 지난해 축제 때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고창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 준비에 한창이지만 주변에 핀 벚꽃은 찾기 힘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실 텐데 좀 약간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축제 하기에는 좀 되게 좀 상황이고.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을 기록하며 올해는 벚꽃을 일찍 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전북에서 개화는 축제 사흘 전에야 관측됐고 만개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3월보다 3도가량이 낮은 평균 기온과 100시간 적은 일조 시간이 예상을 빗나가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 벚꽃 축제로 이름난 진해 군항제는 지난 22일 개막했지만 벚꽃 없는 벚꽃 축제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이번 주 전북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벚꽃 축제는 모두 6곳. 축제를 앞둔 도내 시군들도 걱정입니다. 아쉬움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야속한 꽃샘 추위와 흐린 하늘 탓에 올해 벚꽃 축제는 주인 없는 잔치상을 벌이게 됐습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전주시가 남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놨는데요.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등에 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서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몰에서는 10곳이 넘는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9년에 31억 원을 들여 매입한 옛 원해농협 공판장입니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28억 원을 들여 전라북도 특산품 판매 공간과 카페, 공연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차례나 운영자를 모집했지만 해보겠다는 위탁업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운영이 수익이 나냐 여부 그런 부담감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빈 건물로 놀리면서 상인들은 상권이 더 나빠졌고 예산만 낭비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돈은 돈 되고 들어가고 이거 건물 저기 한다고 왜 갖고 돈이 엄청 많이 내려가는 거 근데 그 돈 다 어딨냐 이 말이야. 부근 청년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32개 점포 가운데 12개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2011년 문을 열 당시만 해도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로 주목을 끌었지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딱 코로나 시기 때 그때 이제 뜸하면서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내 집 안 남았어요.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남부시장도 호기를 맞고 있어서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이들 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내일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에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신문과 방송에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고 TV와 라디오에서 방송 연설도 가능합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KBS 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운천 후보는 이성윤 후보가 김건희 여사 자막을 이유로 KBS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 시절 세월호 부실 수사와 특수활동비 과다 사용 등 각종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가 남원 장수 임시 순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희돈 후보는 기선 정당에는 농어민의 설 자리가 없었다며 농어민의 삶과 먹거리를 지킬 자신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는 농민 기본소득 월 50만 원 지급, 필수 농자재 반값 지원, 출산 장려금 1억 원과 양육비 2억 원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진안군이 조선시대 만들어진 정자인 영모정의 국가문화유산 승격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 지원에 나섭니다. 시군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팔짝 지붕을 자랑하는 영모정. 지난 1984년 전북자치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습니다. 진안군이 영모정을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영모정의 학술적,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모정을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하여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오는 5월부터 구직 활동을 멈춘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 도전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진로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250만 원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한복 전문가 김혜순 씨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춘향제 등에서 한복도시 남원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장수군 농민회가 한 해 풍년을 바라며 해마다 여는 영농 발대식이 장수군에서 열렸습니다. 발대식에는 200여 명이 모여 농업인들의 건강과 자연재해 없는 한 해를 빌었습니다. JTBC 뉴스 이정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원 지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학교에서 운영해온 교권보호위원회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등 최대 10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기준이나 예방대책을 수립합니다. 전주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다 소송에 휘말린 시의원들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원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소송에서 지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 비용을 환수합니다. 육군 제35 보병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순창군 쌍치면 나희봉 일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합니다. 나희봉 일대는 6.25 당시 호남지구 공비 토벌 작전이 펼쳐진 곳으로 국군 40여 명이 전사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5사단은 지난 2003년부터 진안 운장산, 무주 덕유산 등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추진해 24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합동 채용설명회가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 6곳을 포함해 모두 2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도내 7개 대학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채용 계획 안내와 맞춤형 상담 등이 진행됐습니다.